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턱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입이 쓰다면서 한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산이나 담즙이 역류되면서 입이 쓸 때가 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니 보약을 먹으려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이 쓸 때 한의원에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산이나 담즙 역류 때문에 입이 쓰다는 분들은 보통 위염이나 식도염의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산은 산성, 담즙은 알칼리성인데 이게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역류하게 되면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염, 식도염의 증상이 있으면서 입이 쓰다고 한다면 이쪽을 의심하고 치료를 합니다.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거나 입냄새를 주증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장은 위산이 분비되는 곳이라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막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난 부위에 보호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분비되어 쓸개에 저장되는데 십이지장으로 나와 지방을 소화하는 데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 역류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생기게 만듭니다. 이 둘의 치료는 점막의 염증을 치료하면서 위산이 많으면 제산을, 담즙이 많으면 담즙 배출이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역류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치료를 합니다. 문제는 점막의 염증이 너무 만성화되면서 점막이 위축되거나 조직 변성이 생긴 분들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한의원까지 오더군요. 입이 쓸 때도 있었지만 치료하면 적당히 나아졌고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또 악화되고 또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정도까지 점막의 손상이 심해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성 위염, 식도염 때문에 입이 쓰다는 분들은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 자결감, 메스꺼움 등 위염과 식도염과 관련된 다른 증상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심한 분들은 입안까지 화끈거린다거나 혀도 따갑다는 등의 구강점막의 이상 증상도 호소하는 분이 있더군요. 입에서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모두 이어지는 하나의 소화관인 만큼 이렇게 연관되어 증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음호증이라고 하고 보험의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처방해서 치료합니다. 산약, 마처럼 점액질 성분이 많은 한약재가 여기에 속하는데 점막을 보호하는,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입니다. 점막이 만성염증 때문에 위축되어서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점막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점막의 염증이 나아지면 위염, 식도염의 증상도 호전되고 입이 쓴 증상도 같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입이 쓰다는 경우를 살펴보죠.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다 하고 입안에 헌 부위도 없습니다. 다른 증상을 질문해도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요즘 피곤하다거나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정도의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입이 쓰다고 하죠.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피로 누적 때문에 허약해진 상태로 판단하고 보약으로 치료했던 경우이고 나머지는 기울증이라고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화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피로 누적에는 쌍화탕, 팔물탕, 십전대보탕 같은 보약을, 기울증에는 향부자, 시효가 주약이 되는 한약을 처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울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확실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진찰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신경질적인 편, 예민한 편이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우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두근거림, 잘 놀래는 증상 같은 자율신경 실조와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면 기울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입이 쓸 때 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까지 호소하는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양 가슴 가운데 단중혈 부위를 눌렀을 때 엄청나게 아파하거나 대화 중 한숨이 잦은 특징이 있다거나 가슴의 답답함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기울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로 누적으로 허약해진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렸다거나 여성들의 경우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거나 다른 기회감염병의 과거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체중이면서 맥도 약하고 냉증 경향이고 누가 봐도 허약해 보이는 체형이라면 보약을 우선 고려합니다. 건장한 분이라도 평소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다거나 요즘 과로를 했다거나 수면의 이상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보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 있을 때 어디서 치료할지 몰라 그냥 지내는 분들에게 한의원에서 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